최근에 다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10년간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받는 상품인데요. 어제 대화방에서 토지 확보가 100% 되지 않은 민간 임대 아파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현재 2023년 12월 5일 화성시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된 현장이 없습니다. 주의를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예전 강의 영상 일부를 편집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예정이 돼 있다. 그래서 아파트 못 짓는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 80% 이상이 돼야지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거기에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 제한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거기 살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이 막 한데 동의를 해준 적이 없어. 근데 거기 아파트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들은 그게 아파트가 생기는 줄 아는 거지. 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안 되면 아파트를 못 져요. 그래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거 제가 오늘의 투자팀 영상으로 제가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통과가 돼야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마련돼요. 그냥은 아파트를 못 져요. 근데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면 사업지 50%의 토지 사용 권원이 뭡니까? 사용 승낙서.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래, 그거 우리 토지 사용해. 이거예요. 소유권이 아니야.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 조합원 모집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권이 온 게 아니라 사용 승낙서라고요. 뭐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 무슨 뭐 토지 확보가 얼마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얘기가 아니야. 토지 확보가 아니라 그거는 사용 권원이라고요. 승낙이라고요. 소유권이 아니라고요. 등기는 아직도 홍길동이라는 얘기지. 홍길동 아저씨야. 길동의 아저씨란 말이에요. 시행사가 아니라고요. 근데 모델하우스에서는 꼭 여기서 다 넘어온 것처럼 설명을 하죠. 아니라고. 아직도 홍길동이라고. 그럼 홍길동이 살짝 미쳤어. 내가 언제 토지 사용 승낙을 했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분명히 어저께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줬어. 다음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강제성이 있습니까? 민간 사업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길동이는 다시 반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려면 사업지의 80%의 토지 사용 권은 그리고 뭐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15% 토지 사용권 확보. 이게 뭔 개소리야. 아니 토지 확보가 다 됐다며. 권원과 소유권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기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결정이 되면은 95% 이상, 이제는 이제 토지 소유권 확보가 돼야지만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95%.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니면 100%. 99%가 소유권이 확보가 돼도 1%가 안 되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발기인 모집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을 해주는 아파트입니다. 전세, 월세 선택이 가능하고요. 대한민국 남녀노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업이에요. 양도세 뭐 이런 세금에도 자유롭고요. 다주택자도 가능하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확정 분양도 할 수 있네. 정말 좋다. 우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 발기인 모집을 한다. 그러면 토지 사용권의 80%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토지 사용권과 소유권과 틀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토지 사용 승낙서와 토지 소유권은 틀려요. 틀리죠? 그럼 뭐라고 그랬죠? 아까 길동이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승낙은 했는데 다음날 생각하니까 나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토지 사용권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민사 집어넣어 이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할 얘기 없어요. 민사? 그럼 변호사 쓰고 재판하고 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중간에 길동이 아저씨가 몸이 아파서 팔았어? 그럼 어떡해요? 직거래했네? 여기 내 집 마련님하고 직거래했어. 강제할 수 있냐고요? 강제를 못 한다고요. 왜? 민간 사업이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은요, 공공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재건축,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 공공사업입니다.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요. 임대도 넣어야 되고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도 공공의 성격은 가졌지만 민간이에요. 토지 작업에 대해선. 그래서 100% 토지권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토지 사용권과 토지 소유권과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발기인 모집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주택조합하고 똑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야. 대부분 30, 40대가 많으니까. 어머니 세대들이 가가지고 뭐 계약금 100만 원씩 집어넣고 막 그래요. 요새는 이제 한 달 내에 이제 다시 반환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노인분들이 많이 속으셔가지고 발기인 모집에 가서 또 계약금도 쏘시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꼭 엄마 그 임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거 혹시 협동조합형 아니야? 라고 이제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 민간 임대 아파트 말고, 그러니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있고, 그냥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있고, 여기처럼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꼭 구분하셔가지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는 좋은 겁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 있죠?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도 하지 마세요. 그냥 민간 들어가죠? 하지 마세요. 민간 임대 아파트는 공공 지원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민간 임대 아파트는 지우시면 됩니다.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민간 임대 아파트는 왜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네, 그냥 하지 마세요. 네. 소유권 그거 할 돈으로 다른 거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도 그렇지만은 이 자양동 쪽에서 굉장히 이제 지주택하고 이 민간 임대 아파트 쪽이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동탄 인근 그리고 이거 엄청 많아요. 의왕 막 김포 막 이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요 지금 이 민간 임대 아파트를. 다시 하지만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은 소유권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주택하고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척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자체에 문의하면 거기 토지 사용권이 되어 있어서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된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해줘서 안심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하시잖아요. 전화통화를 시켜줘 공무원하고. 그러니까 믿게끔 되는 거야. 할머니가 아이고 거기 공무원 누구 맞아? 맞다고. 여기 무슨 여기 송파구청인데요. 맞습니다. 거기 조합원 모집 신고 돼 있고요. 토지 사용권 승낙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심하는 순간 나라고 간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홍길동 아저씨의 마음은 갈 때 같다. 그냥 하지 마세요.